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상황 전망과 투자 전략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저께 고용 지표 나왔는데 사실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시장에 완전히 좋다라고도 얘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떻습니까? 예. 그쵸. 시장이 그 고용 지표가 지금 뭐 예상치 2배를 훨씬 뛰어넘었죠. 52만 8천 명인데 그 이렇게 50만 명 이상 나온 적이 지금까지 한 열 몇 번밖에 없다고 해요. 뭐 그만큼 서프라이즈한 내용이었고 중요한 거는 내용인데 뭐 항상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뭐 내용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양도 좋았고 질적인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경기에 민감한 건설이라든지 제조 그리고 금융업에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이 질적인 측면에서 좋았다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죠. 예상치가 0.3%였는데 0.5% 정도 임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3월 달부터 금리 상승이 이루어졌고 뭐 빅스텝, 뭐 자이언스텝 강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상승이 계속 더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이제 예상보다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이거든요. 경제 활동 참가율이 62.2%에서 오히려 62.1%로 더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임금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고 뭐 이유가 뭐 여전히 높은 저축 수준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이제 그 이민자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라든지 뭐 조금 힘든 노동 쪽에서의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좀 줄어드는 요소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 때문에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시장에서는 계속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도 좋았고 양도 좋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금리 인상을 0.75%할 것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또 CPI가 나와요. 네.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시장이 이렇게 좋고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문제야?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틀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8.8%의 CPI 컨센서스가 뭐 8.2%가 나온다. 네. 이러면 그럼 생각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결국엔 기승전 금리인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뭐 어떤 지표가 됐든 이벤트가 됐든 금리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못 올라가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과 하락이 결정 날 거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환경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번 금리 상승의 시작점이 된 거는 물가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네. 근데 그 물가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유가 자체가 보면은 러우 전쟁 이전으로 회귀했는데 이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 6월 달 7월 달 물가는 조금 6월 달보다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고용 지표 발표한 이후에 9월 달에 금리 상승을 0.75%가 한 30%대에서 70% 가까이, 그러니까 68%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아직 영향을 좀 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11월, 12월에서는 여전히 0.25%로 정해져 그 패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번에 고용 발표만으로는 최종 금리 목표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하고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금리를 얼마로 이번 FOMC 혹은 다음 FOMC에서 금리를 얼마로 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에 최종 금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변경이 없다라면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계속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C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둔화가 약화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2.5에서 2.7% 정도 FOMC 파월 의장은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약간의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지를 앞으로 좀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에 보면요. 기관들은 미국 기관입니다.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높죠. 네. 주식 없다는 얘기죠. 예, 뭐 없지는 않지만 주식이 과거보다는 작다는 네. 얘기죠. 근데 미국의 자산가들 있지 않습니까? 돈 많으신 분들. 네. 예. 저희가 부러워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부채를 더 땡겼어요. 네. 예, 레버리지를 더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지금 바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어쨌든 그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야 우리 이제 금리 이 정도면 됐어라는 얘기를 하면 시장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좀 적지 않을까.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파월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스스로 약간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FOMC는 성장하고 물가를 동시에 잡겠다. 그러니까 성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약간 뭐 다운되긴 하지만 불안까지는 가진 않고 물가는 잡는 두 가지의 미션을 좀 수행하려고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뭐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이번 달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9월 FOMC까지는 이번 달, 다음 달 CPI 두 번의 CPI 발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물가 지표 발표가 있고 또 고용 지표도 한 번에 더 고용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좀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 부정적인 요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정부 지원,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높은 정부 지원,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높은 저축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소비를 여전히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뭐 최근에 본 그 카툰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림과 사파 같은 거 보면은 좀 부자들이 얼마 대출을 받았다. 뭐 당신은 얼마 받았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그 자금을 뭐 투자라든지 뭐 주식을 뭐 한다라는 뭐 내용이었는데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기지 론 금리도 그 대출 규모도 늘어났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신용카드 관련돼서의 어떤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탄탄하다. 그러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소비를 좀 억제시켜 가지고 그 가격을 물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7월 FOMC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서는 시장에서 환호했던 부분들이 그게 아니었다라면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이 만약에 반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올해의 그 흐름들 한마디로 FOMC 이전에는 조정을 받고 FOMC 이후에는 상승을 하는 패턴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8월 마지막 주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좀 증시 자체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의 CPI, 그러니까 7월 데이터가 이제 8월에 나오는 거겠죠. 네. 이제 8월 데이터는 당연히 9월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후를 좀 미래 우리가 를 바라보면서 조금 제가 여쭤보면 네. 이제 9월에 나올 8월의 CPI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보면은 빅테크나 여러 기업들이 조금 구조조정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 9월에 이런 이상적인 경제 상황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많이 표현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 실업률은 살짝 올라가고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네. 살짝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쭉 빠지는 그런 골디락스의 상황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한 달 전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는 이미 선 반영이 되었고 뭐 경기 자체는 아직은 침체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2분기 실적하고 같이 맞물린다라면 증시가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시장은 뭐 골디락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에 금리 상승의 시작점은 물가인데 그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도 뭐 후행 지표라고 할지언정 고용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특히 7월 달에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고용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에는 뭐 안정적인 그 경기 성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분기 실적 어닝 시즌 결과 보면 썩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를 수 있다. 혹은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상승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을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지난주부터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난주 초반까지는 금리가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선 반영됐다는 측면이 좀 있고 또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는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올라갔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표현하냐면 안전자산, 한마디로 채권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이 위험자산, 주식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금리 상승하고 증시 상승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간혹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2, 3주 정도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시가 오르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증시가 오를지 증시가 오르면서 금리가 끌어올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금리가 오른다라면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바로미터를 한 3% 정도, 10년물 채권금리 기준으로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3%를 돌파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금리가 오르는 거는 증시에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그 이상 오른다. 그러면 증시에는 조금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3%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동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주식도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앵커로서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은 지금 음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기적인 뭐 디테일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또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은 그쵸. 아직 음수가 아니고 아직 양수고 또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 자 끝내도록 하겠는데 우리나라 주도주가 없어요. 네. 근데 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도주가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주도주가 좀 있었죠. IT 쪽하고 뭐 자동차 쪽하고 주도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좀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는 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7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한 3조 8천억 거의 4조 원가까지 매수를 했는데 거의 한 8, 9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현대차 이쪽에 집중 매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부터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바로 좀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좀 종목별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여준다라면 좀 지수 관련된 흐름들이 한 1, 2주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혹은 현대차 쪽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어떤 거요? 저는 뭐 개별 종목을 본다라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첫 번째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쇼커버 장세 한마디로 공매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상승을 가속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 관련해서 주식을 좀 선별해 보신다라면 최근 들어서 한 두세 달 사이에 공매도량이 많은 기업 그리고 그 평균 공매도 가격보다 조금 수익 중인 기업을 좀 선별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증시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를 때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매도를 좀 적게 하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환매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H&M이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군들 한마디로 실적도 좋고 공매도 최근 했던 것 대비해서 수익률이 있는 기업들이 더 수익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업종을 좀 본다라면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이오 관련된 섹터거든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하반기 모멘텀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쪽이 있고 또 은근히 조용히 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쪽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쪽이 5G 장비 쪽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통신주를 보지만 하반기에는 통신 장비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흐름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쪽이라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통신주 장비주 쪽이라면 뭐 KMW라든지 HFR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의 후반부 쪽에 좀 진입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지수대 이상에서는 좀 현금화하신 전략. 그래서 8월 말 정도가 된다라면 좀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이 좀 높은 전략을 좀 취한 다음에 그 이후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8월 말 정도 가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5G 장비주.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KMW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나 보죠 요새? KMW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계속 알겠습니다.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예, 그게 이제 공매도가 환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순매수인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좀 종목에 대해서 꾸준한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쪽도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번 주 시황 전망,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